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붓거나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하고 무기력한 날이 많으신가요? 이런 증상,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알부민 부족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럼 알부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혈액 속 단백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혈장 단백질의 60% 이상이 바로 알부민이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수분 조절 기능인데요. 알부민이 혈관 안의 수분을 꼭 붙잡아 두기 때문에 부족하면 몸이 쉽게 붓게 됩니다. 둘째, 운반 기능입니다. 호르몬, 지방산, 약물, 비타민 등 다양한 물질을 혈액 속에서 안전하게 운반해주죠. 셋째, 항산화 작용도 담당합니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유해산소, 즉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부종입니다. 특히 다리, 발목, 얼굴이 쉽게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속적인 피로감도 나타납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세포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알부민이 면역과 연결돼 있어서 감기나 염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알부민 수치는 얼마일까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알부민 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상 범위는 보통 3.5에서 5.0g/dL 사이입니다. 만약 3.4 이하라면 저알부민 혈증으로 진단되며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나 영양 상태 확인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알부민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기 때문에 간염이나 간경병 같은 질환이 있으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신장 질환인데요. 특히 신증후군 같은 경우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수치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영양 결핍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크론병, 셀리악병 같은 흡수 장애가 있으면 알부민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성 염증성 질환도 원인이 됩니다. 암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결핵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행히도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알부민 수치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데요. 계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유제품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게 좋습니다. 또 만약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그 원인을 먼저 치료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의료용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알부민. 피로, 부종, 체중 감소, 면역력 저하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제때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어서 알부민 주사를 맞을 때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알부민 주사제는 몸속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을 때 의료진이 필요에 따라 투여하는 수액입니다. 간경변, 심한 외상, 쇼크 상태 등에서 혈액 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죠. 하지만 모든 약처럼 알부민 주사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주사 후 두드러기, 가려움, 숨가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 둘째, 알부민은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과도한 투여는 혈액량을 늘려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나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심장에 부담이 가서 심부전이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혈액에서 추출하는 제제라 이론상 감염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주사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관리 하에 투여되어야 하며 자가 복용이나 임의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